통계에 따르면 세계 상위 1% 부자가 전 세계 부 50%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상위 10%가 80%를 가지고 있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회 구조가 잘못된 거야. 부자들이 다 자기들 유리하게 판 짜놔서 그래. 맞습니다.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 사회는 부자들에게 유리한 사회가 맞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부자들이 더 유리한 게임을 하는 사회입니다. 그게 무슨 차이지? 싶을 수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부자들이 더 부자가 되는 이유가 단순히 그들이 부자로 태어나서가 아니라는 말이니까요. 그들이 점점 부유해지는 건 부자들이 하는 게임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바꿔 말하면 가난한 사람도 부자들이 하는 게임에 참여한다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해야 부자들이 하는 게임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재테크 서적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는 후속편 부자 아빠의 투자 가이드를 통해 부자들이 하는 게임의 룰을 알려줍니다. 또한 부자가 되기 위해선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도 알려줍니다. 부자 아빠의 투자 가이드에 담긴 부자들의 게임에 참여하기 위한 5가지 비밀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그럼 진짜 투자가를 위한 안내서 부자 아빠의 투자 가이드 시작합니다. 첫째, 사업을 해라. 로버트 기요사키는 그의 모든 저서에서 현금 흐름 4분면을 소개합니다. 그는 돈을 버는 방식에 따라 사람들을 4가지 종류로 구분합니다. 4분면 왼쪽에는 employee, 즉 봉급 생활자와 self-employed, 자영업자가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business owner, 사업가와 investor, 투자가가 있습니다. 부자들은 어떤 4분면에 속할까요? 당연히 오른쪽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 왼쪽에 속해 있죠. 부자가 된다는 말은 왼쪽 4분면에서 오른쪽 4분면으로 이동한다는 걸 뜻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4분면으로 이동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월급 열심히 모아서 투자자 되면 되는 거 아니야?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이 방식으론 사업가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불리한 룰을 가지고 게임을 하는 셈이거든요. 4분면 왼쪽에 속한 사람들이 사업가보다 불리한 이유는 세금입니다. 봉급 생활자는 소득이 높을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우리나라 기준 최대 45%까지 소득세를 가져가죠. 심지어 소득세를 원천징수 당합니다. 원천징수,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내가 번 돈을 나보다 정부가 먼저 가져가고 남은 돈 가지고 소비 투자 다 알아서 해결하라는 말이니까요. 그런데 사업가에게는 다른 규칙이 적용됩니다. 사업가들은 버는 돈, 즉 매출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매출에서 영업에 필요한 비용들을 제외하고 순수익을 기준으로 세금을 냅니다. 즉 벌고 쓰고 그 다음에 세금을 냅니다. 사업가가 더 부자가 되는 이유는 자산에 투자하는 금액도 비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가령 잘 나가는 회사가 좋은 입지에 땅을 매입해 사옥을 짓습니다. 입지가 좋으니 이 부동산 가치는 점점 상승할 겁니다. 좋은 부동산 투자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분명 투자를 했는데 세금을 깎아줍니다. 이 사옥을 짓는 데 들어간 토지 구입비, 건축비, 인테리어비, 그리고 대출 이자 등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죠. 분명 회사 자산이 늘어난 건데 비용을 쓴 걸로 인정해주니 세금이 줄어듭니다. 자영업자도 물론 비용 처리 가능합니다만 법인 사업자에 비해 세율 자체가 불리합니다. 자영업자는 근로자랑 똑같이 소득세법을 적용받습니다. 최대 45% 세율을 적용받죠. 그런데 법인은 수익이 3천억이 넘어도 25% 법인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이렇듯 사업가는 봉급 생활자, 자영업자와 다른 규칙을 적용받습니다. 왼쪽 4분면 사람들이 소득세법을 적용받을 때 사업가들은 법인세법을 적용받습니다. 근로자들이 세금 다 떼고 남은 돈으로 자산을 살 때 사업가들은 자산을 먼저 사고 거기에 세금까지 감면받습니다. 애당초 다른 규칙으로 게임을 하는데 근로자가 사업가를 이길 수 있을 리 없습니다. 옳고 그름을 논하고 싶은 게 아니고 그냥 이 자본주의 사회가 돌아가는 원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 부자가 되고 싶다면 사업가가 되면 됩니다. 사업을 키우고 그 사업체를 통해 자산을 사면 됩니다. 개인 명의로 투자하는 것보다 사업을 통해 투자하는 게 세금 면에서 훨씬 유리한 게임입니다. 사업가가 되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겸직 금지에 걸리지만 않는다면 누구나 사업자 등록할 수 있고 법인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당장 직장 때려치우라는 게 아닙니다. 다음 비밀에서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회사를 다니면서도 얼마든지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부자들은 4분면 오른쪽에 있는 사업가, 투자자들입니다. 지금 당신은 어디에 위치해 있나요? 둘째, 부자 되길 선택하라.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싶다 말합니다. 그런데 정작 부자 되기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로버트 기요사키는 모두가 부자가 되고 싶어 하지만 정작 부자 되기를 선택하는 건 3% 뿐이라고 말합니다. 부자 되고 싶다면서 안정적인 직장에만 매달리고 부자 되고 싶다면서 투자 공부하기는 귀찮아합니다. 기요사키는 부자 되기, 안정, 편안함 중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확실히 정하라고 말합니다. 일단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부자 되기가 1순위일 가능성이 크겠죠. 부자 되기가 1순위가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은 우리가 가진 가장 소중한 자원입니다. 돈은 벌 수라도 있지 시간은 어디서 벌 수도 빌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일에 시간을 쏟고 있다는 말은 그 일을 1순위로 삼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시간을 쓰고 계신가요? 부자 되고 싶다 말하면서 개인적인 쾌락, 여가 생활에 시간을 쏟고 있진 않나요? 당신이 시간과 돈을 쓰고 있는 그곳이 바로 당신의 우선순위입니다. 그렇다면 부자가 되기 위해선 어떻게 시간을 써야 할까요? 기요사키는 작은 사업을 하라고 말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듯 부자가 되기 위해선 사업을 하고 사업체를 통해 자산을 쌓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당장 회사 사표 내고 사업자 등록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퇴근 후나 주말 시간을 활용해 위험 부담이 적은 사업부터 시도하면 됩니다. 신사임당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단군 일에 가장 돈 벌기 좋은 시대입니다. 그 이유는 방구석에서 리스크 적은 사업을 계속 시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마트 스토어에서 소규모 판매를 해도 되고 인스타, 블로그 공구 혹은 저처럼 유튜브 채널을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무자본 창업이라고 유튜브에 치면 콘텐츠가 끝없이 나옵니다. 이런 사업들은 망해도 잃을 게 없습니다. 이미 레드오션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레드오션인지 아닌지는 부딪혀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시도해서 손해볼 것도 없는데 지레 겁먹고 도망만 가서는 변하는 건 없습니다. 직장을 다니는 상태에서 이렇게 작은 사업을 시도하고 사업이 궤도에 오르면 사표 내고 사업에 전념하면 됩니다. 규모가 커지면 법인으로 전환하고 법인 명의로 자산을 취득하면 더욱 빠르게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요점은 사업 시도를 하거나 투자 공부를 하는 등 부자 되기에 시간을 쏟으라는 겁니다. 시간을 쓰지 않고 저절로 일어나는 변화는 없습니다. 당신이 지금 쓰고 있는 시간이 당신 미래를 결정합니다. 셋째, 재무제표를 이해하라. 기요사키는 부자가 되려면 재무제표를 이해하라고 말합니다. 재무제표란 수입 지출로 이루어진 손익계산서와 자산 부채로 이루어진 대차대조표간 현금 흐름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재무제표를 보지도 않거나 보더라도 주식 투자할 때 한두 번 보는 정도로 재무제표와 동떨어진 삶을 삽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모두는 재무제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월급은 내 수입이고 배달음식, 도서구입비 등 내가 쓰는 돈은 지출에 해당됩니다. 또한 추가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는 건 자산이고 내 지갑에서 돈을 빼가는 모든 건 부채입니다. 이 재무제표 상에서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파악하는 게 부자로서 갖춰야 할 기본 소양입니다. 4분면 왼쪽에 위치한 사람들의 재무제표는 이렇게 움직입니다. 월급이 수입란에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그대로 지출로 빠져나갑니다. 혹은 주택담보대출을 가지고 있다면 수입이 부채인 집을 통해 지출로 빠져나갑니다. 집은 자산이다라고 사람들이 말하지만 살고 있는 집 한 채 가격이 아무리 올라봤자 내게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현금은 없습니다. 명목상 수익일 뿐입니다. 4분면 왼쪽에 있는 우리 대다수의 재무제표는 이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수입이 들어와 쌓이지 않고 지출로 새 나가는 거죠. 반면 부자들의 재무제표에선 주식, 부동산 등 자산에서 추가적인 수익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수익은 수입으로 기록됩니다. 물론 부자들도 지출이 있지만 자산에서 나오는 수입이 더 커서 순현금 흐름이 플러스가 됩니다. 부자들의 또 다른 특징은 재무제표를 여러 개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부자들은 개인 재무제표뿐 아니라 자신들이 소유한 사업체 재무제표도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사업체가 지출을 통해 자산을 삽니다. 지출이 늘어났으니 손해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자산이 생겼는데 비용이 늘었다고 세금 혜택까지 받으니 이익입니다. 이렇게 취득한 자산 가치가 오르면 부자가 소유하고 있는 회사 주식 가치도 상승합니다. 또 사업체 매출이 잘 나와 배당을 실시하면 대주주 개인 재무제표엔 추가 수입이 발생합니다. 이처럼 부자들은 재무제표 상에서 움직이는 돈의 흐름을 알고 다수의 재무제표를 활용합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선 이 재무제표를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지출은 누군가의 재무제표에 수익이 됩니다. 반면 여러분 사업체의 지출은 여러분 수입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재무제표 간 역동적인 돈의 흐름을 이해하면 보다 효과적으로 자산을 쌓을 수 있습니다. 넷째, 언어를 바꿔라. 로버트 기요사키는 현실을 변화시키려면 말을 먼저 바꿔야 한다고 말합니다. 말이 생각을 바꾸고 생각이 현실을 바꿉니다. 즉, 어떤 단어들을 사용하는지에 따라 부자가 될 수도 가난해질 수도 있습니다. 김승호 회장님의 돈의 속성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돈의 속성에서 김승호 회장님은 경제용어 90개를 제시한 후 이 중 몇 %나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80% 이상 설명할 수 있어야 내 돈을 지킬 만한 금융 이해력을 갖췄다고 말합니다. 핵심은 부자가 되기 위해선 부자의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부자들이 돈에 관해 사용하는 어휘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그들과 같은 수준에서 사고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인 용어들뿐 아니라 투자 마인드, 세계관 등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과 같은 언어를 사용해야 그들과 같은 관점에서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부자들은 금융 언어에 능통하고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남들이 한계를 말할 때 그 한계를 넘어설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부자들의 언어를 익혀야 부자들의 게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5째, 일반 투자가가 되지 마라. 일반 투자가들이 어떻게 해야 투자에 성공할 수 있는지 묻는 질문에 부자 아빠는 일반 투자자가 되지 마라 라고 답합니다. 여기서 일반 투자자가 되지 말라는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대중을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대중들이 열광하고 따라가는 투자처는 언제나 끝물입니다. 코스피 3000 넘어 5000 가자를 외칠 때 투자에 뛰어든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부자들은 언제나 대중과 다르게 갑니다. 일반 투자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유유히 진입하고 일반 투자자들이 열광하고 달려들 때 조용히 일어섭니다. 투자 시점, 투자 방식에 있어 대중과 다른 길을 가는 투자자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일반 투자자와 다른 투자를 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다른 투자란 완전히 다른 상품, 종목을 말합니다. 일반 투자자들은 상장 주식, 펀드, 보험 등 누구나 투자할 수 있는 금융상품에 투자합니다. 그러나 전문 투자자들은 사모펀드, 비상장 주식, 스타트업, 엔젤 투자 등 아무나 투자할 수 없는 상품에 투자합니다. 일정 수준 이상 투자금을 갖춘 이들만 투자할 수 있는 상품들입니다. 이런 상품들은 일반 상품들에 비해 리스크가 크지만 성공했을 때 따라오는 보상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자산이 쌓이고 전문 투자가의 영역으로 넘어가야 참여할 수 있는 진짜 투자가의 영역입니다. 앞서 말한 부자들의 게임에 참여해 투자자로서 역량과 자산을 키우세요. 그리고 진짜 투자가들이 하는 투자에 참여해야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부자들은 우리와 다른 게임을 합니다. 그래서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되고 가난한 이들은 더욱 가난해집니다. 그러나 이 게임 참가 자격은 신분이나 국적, 인종 등 불변의 요소가 아닙니다. 4분면 왼쪽이 아닌 오른쪽, 즉 사업가, 투자자의 길을 걷기로 선택하기만 하면 됩니다. 부자들의 게임에 참여하는 건 전적으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부자 되기를 선택하세요. 작은 사업을 시도하고 사업체를 통해 자산을 사세요. 재무제표의 본질을 이해하고 부자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공부하세요. 그리고 일반 투자가를 넘어 전문 투자가의 영역에 들어가세요. 부자가 되려면 부자들이 하는 게임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게임에 대한 초대장이 바로 부자 아빠의 투자 가이드입니다. 당신은 이 게임에 참여하시겠습니까? 성공한 사람들이 쓴 자기계발서 읽으면 참 좋은 말이 많습니다. 정직해라, 좋아하는 일을 해라, 세상에 이로움을 제공하라, 돈을 쫓지 마라 등등. 그런데 솔직히 너무 뻔하지 않나요? 물론 성공한 사람들이 입을 모아 하는 말이니 맞는 말이고 중요한 말들이겠죠. 그 사람들에게는요. 아직 성공하지 못한 우리에게도 과연 그럴까요? 대부분의 성공 법칙은 이미 성공한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 들려주기 위한 훈계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대단한 의미가 있다. 성공한 사람이 말하는 성공 법칙 중 대부분은 그들이 더욱 더 성장하기 위해 만든 법칙들이다. 보통 사람들은 이런 성공 법칙을 순진하게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일본 최고의 경영 컨설턴트 마케터인 간다 마사노리는 대부분 성공 법칙은 성공한 이들이 더 성장하기 위해 사용하는 훈계에 지나지 않는다 말합니다. 이미 정상에 오른 후에나 의미가 있지 산을 오르기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막 성공을 쫓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법칙이 필요할까요? 간다 마사노리의 저서인 비상식적 성공 법칙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식을 뒤엎는 거칠고 직설적인 성공 철학 비상식적 성공 법칙 시작합니다. 첫째, 성공은 악의 감정에서 시작된다. 경제적으로 성공한 이들이 반복하는 레퍼토리가 있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니 돈은 저절로 따라왔어요. 돈의 노예가 되지 마세요. 물론 좋아하는 일 하는 게 좋고 돈이 인생 전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말 잘못 들으면 돈은 악한 것이고 사회에 기여하거나 꿈을 좇는 일이 선이라고 오해하게 됩니다. 뭐 좋습니다. 돈이 악이라고 한다면 간다 마사노리는 악의 에너지를 활용하라라고 말합니다. 우선은 자신이 가진 악의 에너지를 활용해서 단기간에 금전적으로 궤도에 오른다. 그런 후 마음도 풍요로워지도록 필사적으로 노력한다. 즉 돈과 마음을 동시에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돈의 우선순위를 두고 그런 다음에 필사적으로 마음을 연마하는 것이다. 일단 돈을 벌어라. 그리고 마음을 챙겨라.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진짜 성공 법칙입니다. 많은 성공한 이들이 돈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 젊을 때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돈에 미친 사람처럼 미친 듯이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다 여유가 생기니 건강, 마음 챙기면서 깨달음을 얻고 그걸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이들이 처음부터 돈 말고 다른 것들을 더 우선시했다면 지금처럼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자수성가 부자들 중에는 어릴 때 경제적 결핍을 겪은 이들이 많습니다. 돈 때문에 힘들었던 기억이 결핍이 되고 이 결핍이 난 부자가 되고 말 거야 라는 다짐이 된 겁니다. 켈리체 회장님은 학교 보낼 여력도 없는 집에서 자라 방직 공장 여공으로 취직했습니다. 카카오 김범수 의장님은 8 식구가 단칸방에서 살 정도로 가난했습니다. 가난이 준 결핍은 이들이 미친 듯이 돈을 벌도록 등 떠미는
되는 원동력이 됐습니다. 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한 여직공과 PC방 사장을 세계적 기업 CEO로 만든 게 바로 악의 에너지입니다. 돈이 먼저고 나머지는 그 다음입니다. 돈에 미친 화신이 되라는 게 아니라 경제적 안정을 얻기 위해 일단 악의 감정을 추진력으로 활용하라는 겁니다. 악의 감정은 엄청난 에너지를 가진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 본성을 인정하고 활용해야 합니다. 본성을 억지로 누르고 고고한 가치들만 고집하는 건 노력은 하지도 않으면서 돈보다 중요한 게 많아라며 자위질하는 꼴입니다. 결핍, 시기심, 질투심 등 돈에 관한 악의 감정들을 활용하세요. 악이 주는 에너지를 활용해 먼저 돈을 벌고 점점 마음을 챙기는 비중을 늘려가는 게 현실에서 통하는 성공 법칙입니다. 악의 화신이 되라는 말은 절대 아니다. 당연히 풍요로운 마음을 연마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해야 한다. 다만 성공을 향해 이륙할 때까지는 거대한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악의 감정이 표출될 때는 이를 부정하지 말고 이를 추진하는 데 이용하라는 뜻이다. 둘째, 자신에게 최면을 걸어라. 나의 현실은 계속 반복해서 듣는 말, 나 스스로 하는 말, 그리고 다른 사람이 동조하는 말에 의해 컨트롤된다. 그렇다면 나에게 도움되는 말을 반복해서 듣고 또 말하기만 하면 된다. 자기 자신에게 최면을 거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셀프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를 따라 살아갑니다. 스스로 자신감이 강한 사람이라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히 자기 의견을 밝힙니다. 반면에 나는 소심해 라고 생각하면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꺼립니다. 이런 셀프 이미지를 만드는 건 말입니다. 어릴 적 부모님, 주변인이 자신감 있게 말해, 적극적으로 나서 라고 말하면 아이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반대로 얌전히 있어, 행동 조심해 같은 말 들으면 소심해지죠. 타고난 기질도 분명 존재하지만 환경, 특히 주변인들이 반복적으로 건네는 말이 우리 성격, 태도, 행동을 결정합니다. 이렇게 자주 듣는 말이 우리를 바꾸는 현상이 바로 최면입니다. 최면하면 뭔가 오컬트적인 느낌이 들지만 사실 그냥 한 말을 반복적으로 주입하면 그게 최면입니다. 공부 열심히 해야지, 말 잘 들어야지 같은 말을 부모님, 선생님들이 반복하는 것도 일종의 최면입니다.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고 반복적으로 들려주면 생각과 행동이 바뀌는 게 최면입니다. 그러니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나를 둘러싼 말을 바꾸면 됩니다. 말을 바꾸면 최면이 걸립니다. 최면이 걸리면 셀프 이미지가 바뀝니다. 셀프 이미지가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그러니 인생을 바꾸는 출발점은 말을 바꾸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말을 바꿀 수 있을까요? 첫째, 목표 쓰고 읽기입니다. 목표를 종이에 적으면 실현된다. 다시 한번 반복하겠다. 종이에 적으면 실현된다. 그렇다. 종이에 적으면 반드시 실현된다. 간다 마사노리는 목표를 종이에 쓰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읽으라 말합니다. 이렇게만 해도 스스로에게 넌 특별한 사람이야, 넌 반드시 성공할 거야 라는 최면을 걸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목표를 되새기면 우리 뇌는 무의식적으로 목표에 안테나를 맞춥니다. 새 휴대폰 구매에 관심을 가질 때는 주변 사람들 휴대폰만 보이고 자동차 구매를 고려할 때는 자동차만 보이는 경험 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이렇듯 뇌는 특정 생각을 가지면 그에 관련된 정보를 자동적으로 수집합니다. 목표를 반복해서 쓰고 읽으면 뇌는 그 목표에 온 신경을 집중합니다. 그리고 목표 달성에 유익한 정보만 수집하죠. 이렇듯 목표 쓰고 읽기는 우리 뇌의 안테나를 성공에만 집중시키는 좋은 최면 방법입니다. 둘째, 오디오 듣기입니다. 성공한 사람들 공통 습관 중 하나는 오디오북, 팟캐스트 등 영감을 주는 오디오를 듣는 겁니다. 비상식적 성공 법칙에서는 오디오 듣기를 정보 수집 방법으로 제시하지만 최면 방법으로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성공한 이들이 오디오를 많이 듣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디오를 들음으로써 마음속에서 돌아가고 있던 부정적인 사고를 불러일으키는 오디오를 지워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부정적인 사고를 불러일으키는 오디오란 멍하니 있을 때 마음속에서 반복되는 혼잣말을 뜻한다. 인간은 멍하니 있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동물이다. 그래서 무엇이든 공부하지 않으면 대부분은 피곤하다, 곤란하다, 걱정이다 같은 부정적인 생각들만 마음속에 떠올린다. 우리는 끊임없이 혼잣말, 자기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기본적으로 부정 편향이 강한 동물입니다. 낙관보다 비관이 기본값입니다. 그러니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을 때 생각하는 자기 대화는 대부분 걱정, 불안 등 부정적 내용이죠. 오디오를 들으면 이런 자기 대화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영감을 주는 좋은 내용이 귀에 들려오니 그 정보에 귀 기울이느라 부정적 자기 대화를 할 여유가 없는 겁니다. 이렇듯 오디오를 통해 끊임없이 좋은 자극을 스스로에게 제공하는 게 셀프 이미지를 바꾸고 긍정적 마인드를 가지는 최면법입니다. 인생은 믿는 대로 펼쳐집니다. 스스로 가지고 있는 셀프 이미지가 곧 우리 인생이 됩니다. 최면을 통해 셀프 이미지를 바꾸세요. 목표를 쓰고 읽고 영감을 주는 오디오를 들으세요. 우리 주변이 좋은 말, 좋은 자극으로 가득 찰 때 인생이 바뀝니다.
셋째, 고자세로 영업하라.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든 사람은 무언가를 판매합니다. 음식, 옷, 운동기구, 책, 서비스, 콘텐츠 등 뭐가 됐든 말이죠. 그렇기에 직업에 따라 종류와 정도는 다르지만 우리는 더 많이 팔고 더 비싸게 팔기 위한 영업을 해야 합니다. 영업이라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고객을 설득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할인, 서비스를 제안하고 무례한 고객에게도 어떻게든 웃으며 대처하는 저자세 영업이 떠오르지 않나요? 간다 마사노리는 성공을 위한 영업은 고자세여야 한다 말합니다. 세일즈의 목적은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다. 상대방이 구매할 확률이 높은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따라서 세일즈맨은 구매할 확률이 높은 고객에게만 시간을 할애하고 구매할 확률이 낮은 고객은 지체하지 말고 거절해야 한다. 행동 중 20%가 80% 성과를 결정한다는 파레토 법칙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무언가를 판매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고객 중 구매 의사가 높은 고객, 단골 고객 등 약 20% 고객이 80% 수익을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80% 결과를 만드는 20% 고객을 발굴하는 겁니다. 구매 가능성이 없는 사람을 붙잡고 설득하는 데는 엄청난 시간, 노력이 듭니다. 구매 의사 높은 고객 4-5명을 상대하는 에너지가 들어가죠. 거기다 구매할 생각 없는데 상대가 자꾸 나를 설득하려 들면 상대는 오히려 반감이 생깁니다. 등쳐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왜 저렇게까지 하지?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 구매 의사가 없는 사람을 설득하는 것보다 다른 고객을 찾아 나서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구매 의사 없던 사람들 마음을 바꾸는데도 이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세일즈맨이 난 다른 고객 있어요. 사기 싫음 말고 이런 태도를 보이면 상대는 이 제품 서비스가 인기가 많나 보다. 지금 아니면 못 사겠구나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 자기 가치를 높이고 싶다면 고자세 영업을 활용해야 합니다. 구입할 의사도 없는 고객에게 에너지를 낭비하기보단 싫음 말고 태도로 다른 고객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싸가지 없게 영업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가치 있는 상품을 가지고 있고 이 상품을 원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라는 인상을 줘야 내 가치도 성공 확률도 올라갑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성공 법칙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법칙들 대부분은 성공한 사람이 더 성장하기 위한 자기 규율이거나 성공한 후에야 얻은 깨달음을 듣기 좋은 말로 정리한 것뿐입니다. 정작 그들은 그렇게 성공한 게 아닌데 말이죠. 이제 막 성공을 향해 달리는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같을 때 막 경주를 시작할 때 따랐던 법칙을 따라야 합니다. 악의 감정을 활용하세요. 일단 돈을 벌고 나머지는 그 다음입니다. 스스로에게 최면을 거세요. 목표를 되새기고 오디오를 들으세요. 그리고 고자세로 영업하세요. 비상식적 성공 법칙은 이처럼 다소 거칠고 불편하지만 직접적으로 와닿는 상식을 깨는 성공 법칙들을 소개하는 책입니다. 상식을 깨는 방법으로 상식을 깨는 성공을 거두길 원하시는 모든 구독자님들께 이 책을 추천합니다. 자수성가를 위해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뭘까요? 지능, 인맥, 노력, 운, 아이디어, 실천력? 답을 얻으려면 자수성가 해본 사람에게 가야겠죠? 253만원으로 시작해 5천억 자산가가 된 자수성가의 전설 스노우폭스 그룹 오너이자 메가 히트셀러 돈의 속성 저자인 김승호 회장님은 생각이 부자를 만든다 말합니다. 우리의 뇌는 우리가 하는 상상이 실제인지 상상인지 구분하지 못한다. 그래서 머릿속에 상상된 생각들은 현실에서 이것을 만들기 위해 주변의 모든 상상들과 일을 한다. 상상을 하면 뇌는 그 상상을 진실이라 믿고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갑니다. 부자들 필독서로 유명한 시크릿에서 말하는 끌어당김의 법칙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자본도 재능도 인맥도 없는데 생각만 한다고 성공할 수 있다는 게 일반적으론 비현실적이고 추상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김승호 회장님은 저서 생각의 비밀을 통해 부자를 만드는 생각은 무엇이며 어떻게 그 생각들을 가질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생각의 비밀에 담긴 부자를 만드는 생각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그럼 슈퍼리치가 밝히는 부자의 처음과 끝 생각의 비밀 시작합니다. 첫째, 말이 부자를 만든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은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생각은 말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어릴 적부터 부모님, 친구, 선생님에게 넌 안 돼, 그건 위험해, 오버하지 마 같은 말 듣고 자라면 자존감도 떨어지고 방어적이 됩니다. 반면 안 되는 건 없어, 일단 도전해, 진짜 멋진데? 같은 말 듣고 자라면 자신감, 도전 정신이 커집니다. 이렇듯 말은 생각을 만들고 생각은 행동을 만듭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이들이 가난한 말을 듣고 자랍니다. 그럴
돈이 어딨냐, 아껴 써라, 투자는 위험하다 등등 가난한 말을 듣고 자라니 생각이 가난해지고 가난을 만드는 행동만 반복하게 됩니다. 말이 생각을 만들고 생각이 행동을 만듭니다. 그러니 부자가 되고 싶다면 가장 먼저 나를 둘러싼 말을 바꿔야 합니다. 그렇다면 말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방법은 환경 설정입니다. 나는 말의 힘을 믿는 사람이다. 한번 말을 하고 나면 잊기 전까지 그 힘이 사라지지 않음을 믿는다. 그리고 그 말에 힘을 부여하고 계속해서 그 힘이 사라지지 않게 하기 위해 액자에 써서 걸어놓거나 그에 알맞은 이미지를 만들어 포스터로 제작하여 걸어놓는다. 김승호 회장님 회사인 스노우폭스그룹 사무실에서는 여기에서 세상에서 제일 큰 도시락 회사도 시작됐다 라고 적힌 현판이 걸려 있습니다. 목표를 아무리 좋은 말로 정해놔도 적어놓지 않으면 위기가 닥칠 때마다 목표는 잊어버리고 현실과 타협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글로 분명하게 남겨 대문짝만하게 걸어놓으면 어떻게든 마음 다잡고 목표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김승호 회장님은 목표를 글로 쓰고 눈에 보이는 곳에 여기저기 배치하라 말합니다. 포스터, 간판 등으로 제작해 매장에 전시하고 컴퓨터 비밀번호 배경화면으로 설정하고 포스트잇에 적어 화장실, 책상, 냉장고 등 이곳저곳 붙여놓는 식으로 말이죠. 내 생각을 끊임없이 자극할 만한 환경만 만들어주면 무엇이든지 얻게 된다는 것이 내 경험의 소산이다. 눈에 보이는 목표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더 꾸준히 이 말을 계속해야 하는지 답답하다. 나를 자극하고 격려하는 말로 주변이 가득 차면 저절로 생각이 바뀝니다. 특정 환경을 자주 접할수록 그에 맞게 행동하는 게 인간 본성입니다. 당장은 무리라 생각되어도 위대한 목표, 나를 격려하는 문구들을 자주 만나다 보면 자신감이 생기고 행동이 바뀝니다. 한술 더 떠 김승호 회장님은 목표를 매일 100번씩 쓰거나 읽으라고 말합니다. 정말로 성취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마다 김승호 회장님은 이 100번의 법칙을 실천했고 그 모든 일들을 해냈습니다. 앞서 환경 설정이 말을 바꾸기 위한 간접적 방법이었다면 100번 쓰고 읽기는 주입식 교육입니다. 하루에 100번이나 읽고 쓴 목표를 잊어버릴 멍청이는 없습니다. 목표를 이만큼 되새기면 모든 생각, 행동이 어떻게 목표를 이룰 수 있을까에 맞춰지기 마련입니다. 말이 생각을 바꾸고 생각이 행동을 바꿉니다. 그러니 말이 바뀌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부자가 되려면 부자 되기에 도움이 되는 말을 듣고 말하고 써야 합니다. 재정적 목표, 마음가짐을 담은 문구로 주변을 채우고 100번씩 읽거나 쓰기를 반복하세요. 세상 모든 일이 그러하듯 부자 되기도 말에서 출발합니다. 둘째, 습관이 부자를 만든다. 성공이란 오래된 습관의 결정체다. 그리고 이 습관이 만들어낸 판단 하나하나가 모여 실체를 이룬다. 오늘은 과거 습관이 만든 결과물입니다. 그러니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자의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1분 1초 하루하루 반복하는 일들은 사소해 보이지만 오랜 기간 반복되면 넘볼 수 없는 차이를 만듭니다. 습관이 부자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매일 반복하는 일상을 바꿔야 부자가 된다는 건 단순해 보이지만 진리입니다. 원래 진리는 단순한 법이니까요. 생각의 비밀에서 김승호 회장님은 성공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들의 습관 차이를 이야기합니다. 책에 따르면 성공한 사람들은 88% 이상이 하루 30분 이상 독서를 합니다. 반면 가난한 사람들은 2%입니다. 성공한 이들 74%가 일주일에 4번 이상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는 반면 가난한 이들은 1%만 그렇게 합니다. 성공한 이들 80%가 구체적으로 목표를 설정하지만 가난한 이들은 12%만 합니다. 목표 자체를 적어놓는 비율도 67% 대 17%로 4배 차이가 납니다. 요점은 성공이란 게 우리가 상상도 못한 신박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독서, 운동, 교육, 목표 설정 등 진부하고 단순한 습관을 얼마나 꾸준히 반복하느냐가 성공을 결정합니다. 진부하지만 차이를 만드는 부자들의 습관 몇 가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독서입니다. 독서만큼 가성비 좋은 투자가 없습니다. 직접 만나려면 수백, 수천만 원을 내야 할 만한 대가들이 겨우 1, 2만 원 안팎하는 책 한 권에 평생 깨달은 교훈과 비법을 적어놓으니까요. 책을 읽는 일은 저자에게 1대1 과외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이들에게 과외를 받는 사람과 책만 보면 경기 일으키는 사람의 결과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책을 읽지 않는다는 건 차포 마상 다 떼고 장기를 두는 일입니다. 둘째는 운동입니다. 질병 예방, 비만 해소 등 운동이 주는 물리적 장점들은 너무 뻔하니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물리적 장점 외에도 운동엔 정신적 장점이 참 많습니다. 운동을 하는 동안에 우리는 온 정신을 신체에 집중합니다. 한 가지 일에 몰입하고 결과를 내는 과정은 그 자체로 엄청난 쾌락입니다. 결과적으로 우울감 감소, 유능감 향상 등 보상도 따라오죠. 또한 직업적, 경제적 고민에서 벗어나 신체에 집중하는 경험은 문제에 대한 색다른 관점을 제공합니다. 도저히 풀리지
풀리지 않는 문제 고민이 있는데 샤워나 산책을 하던 중 아이디어가 떠올라 해결한 경험 있으실 겁니다. 운동은 이런 발상 전환 기회를 제공하는 정신적 자극입니다. 셋째는 목표 쓰기입니다. 앞서 언급했듯 김승호 회장님은 목표를 사방군데 붙여놓고 매일 100번씩 읽거나 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부자들 중 80%가 구체적 목표를 설정한다는 걸 보니 김승호 회장님만 실천하는 유별난 습관은 아닌 듯합니다. 목표는 나침반과 같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나침반 없이 앞으로만 뛰어가면 방향이 조금만 틀어져도 완전히 다른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주 나침반을 들여다보며 방향을 수정해 가야 합니다. 장기 목표가 나침반이라면 단기 목표는 지도입니다. 나가야 할 방향이 북쪽이어도 장애물을 피해 돌아가야 할 때도 거리는 멀어도 더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고민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5년, 1년, 한 달, 일주일 계획 등 구체적인 지도를 그려야 목표에 정확히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는 습관이 쌓여 부자를 만듭니다. 하나하나 진부하고 뻔한 소리 같지만 평범이 쌓여 비범을 만듭니다. 습관 하나하나는 사소하지만 이 모든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는 사람은 위대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습관을 점검하세요. 습관이 부를 결정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결과가 변합니다. 셋째, 포기가 부자를 만든다. 원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을 포기해야 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순서다. 원하는 것을 위해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고 얻으려 한다면 결코 얻을 수 없을 뿐더러 공짜처럼 얻은 것은 결국 사채이자처럼 혹독한 대가를 요구한다. 그래서 당신의 성공은 처음부터 성실해야 하고 신용을 갖춰야 하며 노력해야 하고 공부해야 한다. 앞서 말한 두 가지 생각, 말과 습관이 부자를 만든다는 생각을 받아들이고 적용하기 위해선 자연스럽게 많은 것들을 포기하게 됩니다. 부정적인 말을 내뱉는 주위 사람들을 포기해야 합니다. 생산적이지 못한 술자리, 의미 없는 모임들도 포기해야 합니다. 게으름, 쾌락을 위한 모든 습관, 늦잠, 과식, 과한 SNS 사용 등 많은 일들을 포기해야 하죠. 이런 생활적인 부분 외에도 포기해야 하는 마인드가 있습니다. 바로 완벽을 포기해야 합니다. 실패하지 않았다면 자랑이 아니다. 언제 실패를 맛볼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니 실패를 부끄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 오히려 실패하지 않음을 염려해야 한다. 실패를 통해 교훈을 얻기만 한다면 어떤 실패든 성공의 가치를 지닌다. 한국 사람들이 특히 실패에 민감하다는 평이 많습니다. 요즘은 많이 달라졌지만 공동체, 타인 시선을 많이 신경 쓰는 문화 때문에 더욱 그런 듯합니다. 실패하면 다시 일어서기 힘든 사회 제도, 분위기도 한몫합니다. 어쨌든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고 한 번에 모든 일이 잘 풀리기를 기대합니다. 더불어 타인의 실패, 이것저것 지적질, 참견질을 참 잘하죠. 김승호 회장님은 생각의 비밀에서 코미디언 이봉원 씨가 출연한 예능을 본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영상에선 이봉원 씨가 하는 사업마다 망하니 지인들이 다음부턴 제발 친구들 의견 좀 들어라는 식의 조언을 해주는 장면이 나왔다고 합니다. 김승호 회장님은 이 장면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100번 이봉원 씨 편이다. 실패해보지도 않은 사람이 어찌 도전해서 실패해본 사람에게 조언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실패하지 않았다 함은 도전해보지 않았다는 뜻이다. 그 자리에 누구도 이봉원 씨만큼 다양한 실패를 경험한 사람은 없었다. 누가 누구에게 조언을 한단 말인가. 도전은 반드시 실패를 동반합니다. 실패하지 않았다는 건 제대로 도전하지 않았거나 내 능력 대비 너무 쉬운 일만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빨리 시도해보고 실패해봐야 피드백을 받아 방향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완벽함, 실패 없음을 추구하는 태도를 포기해야 합니다. 실패 없이 성공한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나요? 투자의 제왕 워렌 버핏도 버크셔 해서웨이 인수를 가장 멍청한 투자 결정이었다라고 자평했습니다. 명실상부 국내 최고, 세계 최고 기업인 삼성그룹도 자동차, 의료기기, 태양광 등 수없이 많은 사업에서 실패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스페이스X의 계속된 로켓 발사 실패로 파산 직전까지 갔었죠. 물론 일론 머스크는 요즘도 참 많은 실수를 하는 것 같긴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실패를 배움의 기회로 활용합니다. 실패만큼 뼛속 깊숙이 배움을 주는 스승은 없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고 완벽을 추구하는 태도를 포기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포기하는 일은 언제나 고통을 수반합니다. 쾌락, 여가, 게으름, 완벽함 추구 등 모든 면에서 그렇습니다. 때로는 많은 것을 포기하며 성공을 향해 가는 삶이 답답하고 재미없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자유는 자기 규율과 성장에서 비롯됩니다. 성공에 방해되는 많은 요소들을 포기하고 그 결과로 성공을 얻을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생각이 부를 결정합니다. 부자를 만드는 생각은 말, 습관, 포기에서 비롯됩니다. 부자가 되기 위한 목표, 나를 발전시키는 말로 주변 환경을 채우세요. 목표를 매일 읽고 쓰며 스스로를 독려하세요. 매일 반복하는 습관이 쌓여 우리 미래를 만듭니다. 습관의 중요성을 알고 부자의 습관을 가지세요. 부자 되기를 막는 생각, 태도, 행동들을 포기하세요. 생각의 비밀은 영상에서 소개한 내용 외에도 김승호 회장님이 자수성가를 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부자가 된 이후 깨달은 부자의 생각을 담은 책입니다. 돈의 속성에서도 그랬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뻔한데 싶은 내용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진리는 원래 단순한 법입니다. 목표를 100번 읽고 쓰라는 김승호 회장님 말처럼 부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생각을 여러 번 새기고 되뇌라는 의미로 쓰여진 책이라 생각됩니다. 생각을 바꿈으로 행동을 바꾸고 미래를 바꾸기 희망하는 모든 구독자님들께 이 책을 추천합니다. 여러분 지금 투자 공부하셔야 됩니다. 야 북토크야, 주식, 부동산, 코인 다 나락간 거 몰라? 알죠? 너무 잘 알죠? 제가 물렸거든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주식 계좌도 없던 삼촌, 이모, 할머니, 할아버지들까지 다 카카오, 삼성전자 사고 있을 때 투자해야 할까요? 지금처럼 아무도 주식에 관심 없을 때 투자해야 할까요? 공포에 사서 광기에 파는 게 진짜 투자자입니다. 그러니 2021년 코스피 3000 넘어갈 때보다 지금이 투자하기 좋은 시기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반대로 합니다. 모두가 미쳐있을 때 투자하고 급락하면 손절한 뒤 투자시장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부자는 일반인과 반대로 움직입니다. 많은 이들이 경제위기를 이야기하는 지금 투자 공부를 해야 위기 이후 찾아올 부자 될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이 저점이라는 말이 아니고 공부하기 좋은 시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좋은 투자서 한 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선물 주는 산타의 주식 투자 시크릿입니다. 저는 워런 버핏, 벤저민 그레이엄 같은 대가들이 쓴 책보다 이 책이 훨씬 좋았습니다. 누가 주식책 딱 한 권만 추천하라면 이 책 추천할 겁니다. 도대체 어떤 책이길래 이렇게 칭찬하는지 궁금하시죠?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100억 부자가 말하는 투자의 비밀, 선물 주는 산타의 주식 투자 시크릿 시작합니다. 꿈을 이루는 3가지 조건은 매일 100번씩 크게 외칠 정도로 원하는 꿈을 되새기는 꾸준함, 꼭 이루고 싶다는 간절함, 그리고 반드시 해내고 싶다는 굳은 의지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가장 먼저 부자 마인드를 가져야 합니다. 뭐야, 투자법 알려주는 거 아니었어? 제목이 주식 투자 시크릿인데 책의 첫 2챕터는 마인드 이야기뿐입니다. 부자 마인드를 먼저 갖추지 못하면 그 어떤 투자 기법도 소용없기 때문입니다. 부자 되기는 어렵습니다. 쉬웠으면 누구나 부자가 됐겠죠. 남들 놀 때 공부해야 되고 손실이 나면 내가 뭘 한 거지 하는 현타가 찾아옵니다. 때로는 쓸데없는 짓 하지 마 같은 조롱도 감당해야 합니다. 마인드가 갖춰지지 않으면 아무리 훌륭한 투자 기법 배워도 시장이 흔들리면 이게 맞나 같은 의심이 싹트게 됩니다. 그러니 투자 기법보다 먼저 부자 마인드를 배워야 합니다. 선물 주는 산타님이 강조하는 부자 마인드는 꾸준함, 간절함, 굳은 의지입니다. 그리고 이 마인드를 갖추기 위해 하루에 100번씩 꿈을 외치라고 말합니다. 꼭 이루고 싶은 꿈이라서 진정 간절하다면 하루에 수십 번 이상 생각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 정도로 떠오르지 않는다면 간절하다고 볼 수 없고, 간절함을 잃은 꿈 앞에서 굳은 의지를 발휘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루에 100번은 고사하고 10번도 생각나지 않는 꿈은 이루어지지 않는 게 당연합니다. 선물 주는 산타님은 이지 카운터라는 어플로 카운트하며 매일 꿈을 100번씩 말했다고 합니다. 빚이 있을 때는 빚 없이 1억 원 있으면 좋겠다 라는 꿈을, 1억이 생긴 뒤에는 내 자산은 10억이 된다를, 그 다음 50억, 100억을 생각하며 목표를 이룰 때까지 외쳤다고 합니다. 김밥 파는 CEO 김승호 회장님이 이루고 싶은 일이 있으면 매일 100번씩 쓰신 것과 똑같죠. 뇌과학적으로 우리 뇌는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목표를 100번씩 외치면 우리 뇌는 그게 현실이라고 믿게 됩니다. 100억 부자라는 목표를 계속 반복하면 투자 결정 내릴 때나 행동을 선택할 때 부자다운 선택을 하게 되죠. 하루에 100번 아니 10번도 생각하지 않는 목표에 간절함이 있을 리 없습니다. 간절해야 꾸준할 수 있습니다. 꾸준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매일 100번씩 외칠 정도로 부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간절함이 있어야 이제부터 소개해드릴 투자 원칙과 기법도 실천할 수 있습니다. 100번 반복을 통해 간절함을 장착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워런 버핏의 투자 원칙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워런 버핏은 2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절대 원금을 잃지 않는다. 둘째, 반드시 첫째 원칙을 따른다.
참 심플하면서도 원칙에 대한 집착이 느껴집니다. 선물 주는 산타님도 투자로 부자가 되기 위해선 투자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말합니다. 선물 주는 산타님의 두 가지 투자 원칙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반드시 원금을 지킨다. 많은 사람이 주식 투자에서 돈을 잃는 이유는 돈을 벌려고 주식을 고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자산을 지킨다는 생각으로 혹은 원금을 잃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투자하면 잃지 않고 법니다. 선물 주는 산타님은 주식 투자를 하기 전 두 가지 질문을 스스로 던지라 말합니다. 이 회사가 나와 내 가족의 생사를 책임져 줄 수 있을까? 이 회사가 내 가족의 미래를 담보해 줄 수 있을까? 입니다. 어떤 회사 주가가 많이 오를까?와 질적으로 다른 질문입니다. 주가가 많이 오를 주식을 찾다 보면 점점 테마주나 단기 호재가 있는 종목에 투자하게 됩니다. 이런 회사들은 분명 크게 상승할 수 있지만 호재가 사라지는 순간 주가는 나락입니다. 대표랑 대선 후보가 같은 가문이네, 고등학교 동창이네 하며 급등했던 테마주들 생각해보세요. 반면 내 가족을 책임질 수 있는 회사를 찾으면 회사 자체에 더 주목하게 됩니다. 어떤 사업을 하는지, 현금이 안정적으로 들어오는지, 대표는 어떤 사람인지, 영원히 살아남을 수 있는 회사인지를 보게 됩니다. 현재 주가가 너무 고평가된 상태만 아니라면 이런 회사들은 물가 상승 맞춰 꾸준히 주가가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재미삼아 투자하는 사람이라면 모를까, 투자로 인생을 바꿔보겠다는 투자자는 자기 투자에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이 투자가 잘못되면 나뿐 아니라 내 자식, 가족이 위험해지는데도 너무 무책임하게 공부도 안 하고 투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투자에 대한 책임감을 강조하기 위해 선물 주는 산타님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강조합니다. 투자할 때는 내 전 재산을 믿고 맡길 수 있는 회사,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좋은 회사라서 제3자가 인수를 제한할 정도로 매력적인 회사를 골라야 합니다. 평생 딱 20번만 투자할 수 있다면 어떤 회사에 투자하겠는가? 어떤 종목을 매수할 때는 해당 회사가 내 인생의 마지막 투자일 수 있다는 생각으로 주문을 넣어야 합니다. 선물 주는 산타님은 책에 담긴 교훈에 기반해 투자 종목 찾으면 1년에 2-3개 투자 쳐도 찾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원금을 지켜줄 수 있는 좋은 회사가 드물다는 겁니다. 하루에도 주식 5개씩 사고 파는 우리와는 참 다르죠. 책임감을 가지고 원금을 지키기 위한 투자를 할 때 수익은 덤으로 따라옵니다. 둘째, 언제든 내 판단이 틀릴 수 있으니 조심하고 또 조심한다입니다. 주식에는 수학처럼 정답을 찾게 해주는 공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나치게 단순화된 투자 공식을 찾습니다. PER 6 미만, PBR 1 미만 회사를 사라, 중기 이평선이 정배열이 되면 사라처럼 뭔가 있어 보이는 용어로 된 마법 공식을 원하죠. 그런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한번 보시죠. 몇 개의 투자 지표만 보고 좋은 회사를 찾으려고 하는 것은 몇 가지 신체 조건만 보고 미래의 월드스타를 판별하려 하는 것이나 다를 게 없습니다. 제가 방탄소년단 지민이랑 키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북토크도 월드스타가 되겠네요? 미친 소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특정 지표가 잘 들어맞더라도 지금 내가 하는 투자에선 아닐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꼭 특정 지표에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확실해 보이는 투자 아이디어도 상황에 따라 잘못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전기차 산업 커질 겁니다. 그러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전기차 회사 하나 골라서 투자해놓고 무작정 기다리면 어떻게 될까요? 전기차 시대가 와도 내가 투자한 회사가 살아남아 있을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요점은 특정 지표든 시장에 대한 판단이든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참 어렵죠. 원칙을 고수하면서도 동시에 내가 틀릴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더더욱 필요한 게 기준입니다. 철저히 기준에 맞춰 투자할 기업을 정하면 애당초 틀릴 위험을 낮출 수도 있고 간혹 실수하더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 이제 선물 주는 산타님이 말하는 투자할 기업 찾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투자 원칙까지 세웠으니 이제 내 돈을 지키고 불려줄 기업을 정해야 합니다. 주식은 회사 소유권입니다. 그러니 부자가 될 기업을 사야 주주도 부자가 될 수 있겠죠. 부자가 될 회사에 3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 성장할 산업에 속하는가. 둘째, 경영자의 지분율이 30% 이상인가. 셋째, 꾸준한 현금 창출이 가능한 사업 모델인가. 먼저 성장 산업에 속한 회사를 사야 합니다. 시기마다 주도 섹터가 다릅니다. 2010년대 주식시장 주인공은 차화정이라 불리는 자동차, 화학, 정유 주식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이후 대폭 등장을 주도한 건 애플, 구글, 카카오, 네이버 같은 빅테크 주식이었죠. 이렇게 특정 섹터가 핫해지면 대장주뿐 아니라 2, 3등 회사, 거래처 회사들 주가도 함께 상승합니다. 내가 투자한 회사가 경쟁력이 조금 떨어져도 주가가 오르죠. 반면 특정 회사가 아무리 돈을 잘 벌어도 산업이 기울고 있으면 시장이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메가스터디는 2019년부터 수십억씩 영업이익이 늘어나는데 주가는 그대로입니다. 인구가 줄어들어 산업
전망이 안 좋으니 1등도 주가가 안 오르는 겁니다. 될 놈 될, 안 될 놈 안 될입니다. 종목보다 먼저 산업을 찾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경영자 지분율입니다. 기업이 주식시장에서 거래된다는 건 오너가 소유 주식 일부를 팔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90% 팔고 10% 가지고 있는 사람과 90%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경영에 임하는 자세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분이 클수록 경영 실적이 재산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배당을 해도 지분이 많아야 돈을 많이 받아가고 주가가 올라도 지분이 커야 의미가 있습니다. 지분이 10% 뿐이면 경영 실적 잘 나와도 90%를 다른 주주들이 가져가는 셈이라 절박함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윤리적인 경영자가 지분 상관없이 최선을 다해 경영한다면 다행이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돈 앞에 이기적이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경영자가 최소 30% 이상 지분을 갖고 있어야 주인의식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주가 상승에 힘쓸 가능성이 커집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모델을 봐야 합니다. 먼저 꾸준히 현금을 벌 수 있는 사업을 하는 회사여야 합니다. 코로나 이후 맨날 적자거나 돈은 코딱지만큼 버는데 미래 전망이 좋다는 이유만으로 엄청나게 고평가됐던 꿈을 먹고 사는 회사들이 많았습니다. 코인 발행했다는 이유 하나로 상한가 치는 종목들도 있었죠. 하락장이 오고 그런 종목들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꽤 빠졌다 수준이 아니라 10분의 1 토막 난 종목도 많습니다. 반면 애플, 삼성전자처럼 꾸준히 돈을 잘 버는 회사들은 거의 하락하지 않았거나 30% 정도 하락으로 가격 방어를 하고 있죠. 앞서 말했듯 내 가족을 책임질 수 있는 회사를 찾아야 합니다. 어떤 회사가 돈을 벌었다 잃었다 하고 앞으로 돈 많이 벌 거예요 라고 공수표만 날리면 가족을 맡길 수 있을까요? 수익 구조도 명확해야 합니다. 누가 그 회사 어떻게 돈 벌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한마디로 정리 가능한 회사여야 합니다. 조금 단순화하면 애플은 폰 팔아서 돈 법니다. 현대차는 차 팔아서 돈 법니다. 그런데 증권사는 어떻게 돈 벌죠? 주식거래 수수료? 그건 증권사 전체 수익 중 30% 정도뿐입니다. 나머지는 기업 공개를 주관해 수수료를 받기도 하고 부동산 PF에 투자하기도 하고 복잡해집니다. 증권사에 투자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회사에 투자해야 한다는 겁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이해 가능한 회사가 많아지면 투자처도 많아집니다. 여러분이 사업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내 회사가 어떻게 돈을 버는지 사장이 모르는 게 말이 되나요? 주식을 산다는 건 회사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내 회사가 어떻게 돈을 버는지는 알아야 회사 가치가 얼만지 위기가 왔을 때 주식을 팔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될 회사를 찾으세요. 성장하는 산업, 높은 경영자 지분율, 명확한 수익 구조라는 3박자를 갖춘 회사가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줄 회사입니다. 투자자들에게 참 힘든 시기입니다. 그래서 더욱 공부하기 좋은 때입니다. 하락장 이후 찾아올 부자 될 기회를 잡기 위해선 먼저 부자 마인드를 가지세요. 목표를 매일 100번씩 말하거나 쓰면서 굳은 의지를 다지세요. 그래야 부자 되는 과정에서 겪는 고통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원칙을 지키세요. 가장 중요한 원칙은 원금을 지키는 것입니다. 돈을 벌려고 투자하지 말고 내 돈을 지키는 투자를 해야 합니다. 내가 언제든 틀릴 수 있음을 알고 명확한 기준에 따라 투자해야 합니다. 부자가 될 회사를 찾으세요. 성장 산업, 경영자 지분, 수익 구조를 기억하세요. 선물 주는 산타의 주식 투자 시크릿은 영상 내용 외에도 투자 마인드에 관한 내용은 물론 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투자 기법들도 소개합니다. 입에 발린 소리만 열거하는 책이 아니라 책에서 말한 원칙에 따라 실제 종목들을 예로 들어 투자 종목 찾는 법까지 자세히 소개합니다. 물고기 잡는 법을 제대로 소개하는 책입니다.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하락장이라는 위기를 기회로 바꿔 다음 부자 될 기회를 잡기 원하시는 모든 구독자님들께 이 책을 강력 추천합니다.